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네, 안녕하세요. SK그룹 입사를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해커스에서 언어 파트 강의하고 있는 최수지입니다. SK그룹에 입사를 하시려면 종합 역량 검사의 허들을 잘 넘으셔야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언어 파트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괴로움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중 자체가 일단 높지 않고요. 문제의 유형도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 또한 여러분들을 막 괴롭힐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언어 파트 때문에 힘들어하실 필요는 아마 없는 시험이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시험을 치러내는 과정에서 경쟁자들과 변별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라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담의 총량은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언어 파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되고 어떤 종류의 문제가 나오고 어떤 난이도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 가장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들 최종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면 다음 단어의 쌍의 관계를 유추해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오라는 건데요. 어휘의 상관관계를 물어보는 전형적인 형태로 출제되고요. 사실상 어휘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SK에서는 반의관계, 유의관계, 포함관계 정도의 아주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관계들을 묻는지라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한 단어의 수준 자체도 전혀 높지 않아서요.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정답을 반드시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리게 되면 두 문제 틀리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전국에서 나만 틀리는 셈이 될 테니까요. 뒤에 가서 어려운 문제로 역전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빨리 푸는 것에만 방점을 두실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내기 위해서 2초, 3초, 4초, 5초, 10초 더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회고는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이고 전망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니 반의관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방관과 반의관계인 단어 정답 3번으로 바로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방관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요. 간여는 간섭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1번 문제 통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 문제를 적절하게 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시간은 몇 초 정도 됐겠다. 무조건 3초 내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시간 제한 두는 것 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현재 맞췄느냐 틀렸느냐는 큰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유형이 이런 난도로 출제되는구나. 그리고 정답 선택지와 오답 선택지의 단어의 수준이 어떻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눈여겨보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는 건데요. 주제 물어보는 문제는 우리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부분 통해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주제를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라면 적합한 방법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답률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아낄 필요는 있으니까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부분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분명하게 읽으시고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십자군 전쟁에서 패배하고 파리로 돌아온 루이 9세와 수도사들을 향해 시민들은 비난과 야유를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루이 9세와 수도사들에게 시민들이 이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 그냥 드라이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와 같은 역접의 접속 표현이나 그러므로 따라서와 같은 정리 문단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런 표식이 없을 경우 한 서너 문장 정도를 읽겠다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 같은 데에서 공부했다시피 실제로 주제 물어보는 문제는 마지막 부분에 항상 주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 부분을 정확하게만 읽으면 주제를 객관식으로 찾아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제시문의 경우 그러나 또는 따라서와 같은 우리가 원하는 표식은 없으니까 한 서너 문장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후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깃발과 프랑스 혁명의 3세기에 줄무늬가 사용되면서 줄무늬는 곧 자유와 개혁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줄무늬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줄무늬가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젊음, 건강함, 즐거움, 역동성 등 다양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수많은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서 디자인 분야의 필수 요소로 사랑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읽은 내용에 의하면 앞부분에서 십자군 전쟁에서 어쩌고 저쩌고 패한 누구누구에게 시민들이 비난을 쏟아냈다라는 거고요. 뭔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읽은 내용은 줄무늬가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어떤 의미를, 그 다음에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걸 읽었다는 걸 아주 담백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읽은 내용을 선택지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죠. 넓어진 사용 범위와 달리 영향력이 약해졌느냐, 넓어진 사용 범위도 사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도 내가 읽은 내용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고요. 영향력이 달라졌다는 것도 내가 읽은 내용 통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줄무늬의 의미가 아니라 줄무늬가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지, 미국은 이런 뜻이고 프랑스는 이런 뜻이다라는 그 국가별 의미 차이를 주요 화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읽은 부분만 보더라도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제시문 전체를 읽은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줄무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줄무늬가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줄무늬가 이전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새롭게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했으니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표현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내가 읽은 내용과 내용적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 선택지, 5번 선택지 보시더라도 이것이 주제가 아니어서 정답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표현의 유사성이 아니라 내용적인 유사성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읽은 내용을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정도의 독해 실력이 요구된다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이 3번이 되는 이유는 제시문 전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시문 전체를 보면 이 제시문의 핵심이 바로 3번과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만 아주 드라이하게 정확하게 읽으셔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간을 아껴 놓으시면 뒤에 가서 세부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접근할 수 있고요. 다른 과목의 문제를 푸실 때도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쓰실 수 있죠. 다만 뭔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이 문제의 오답률을 높이셔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부분만 읽어서 정답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기왕 여기까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정보량을 조금 더 늘려서, 즉 조금 더 많이 읽어서 정답을 확정해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 최대한 집중적으로 읽어내는 연습을 통해서, 최대한 내가 읽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연습을 통해서 시간은 아끼면서도 정답률을 떨어뜨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